윤해 교육부 장관에게 질의하겠습니다. 절실한 마음으로 다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윤해 장관께서는 직업계 고등학교 현장 실습 제도 개선을 위해서 TF팀을 꾸리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예, 네. 말씀하셨죠. 3년 전 제주도 직업계고 학생 사망 사고가 있을 때도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 등을 발표했고 실제로 그 이후에 현장 취업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정책이 뭐가 바뀌었는지 공감하는 분들이 거의 없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그 부분 일부분 공감하면서 공감하지 않는다는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제가 오전 질의가 끝난 다음에 현장에 있는 교장 선생님들 몇 분이랑 통화했습니다. 자, 체감하는 분이 전혀 없었습니다. 예. 윤해 장관께서는 안전한 현장 실습장을 확보하는 것이 가장 어렵다고 얘기했습니다.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감합니다. 우리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계신가요? 네네. 혹시 올해 국무회의에서 직업고등학교 학생들의 안전한 현장 실습 확보를 위해서 정부 부처나 공공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받는 것에 대해서 한번 논의해 본 적이 있거나 의논해 본 적이 있습니까? 예, 의원님 그거는 아마 국무회의가 아니고요. 국무회의로 올라가려면 어느 정도 이렇게 안이 만들어져야. 아니 그러니까 제 말은 네. 팩트 사실만 얘기해 주십시오. 예, 그 기억이 별로 나지 않아요. 없죠? 없다라고 얘기하면 되겠죠? 예. 제가 여수 특성하고 홍군 같은 경우에 만약에 해양수산부 산하기관에서 현장 실습을 할 기회가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여전히 남습니다. 윤해 장관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2020 개정 교육과정 지금 준비 중이죠? 네, 그렇습니다. 고등학교 교육과정에는 일반 교과가 있고 전문 교과가 있죠? 네. 그렇죠. 예. 2022 개정 교육과정의 직업계고 전문교과 시안 개발에 있어서 저는 과목당 연구 개발비가 약 150만 원 정도라는 거 아시나요? 예, 그렇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예, 일반 계고랑 차이가 얼마 나는지 아세요? 더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차이가 약 7.5배 정도 납니다. 일반 계고랑 직업계고가 한 7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는 건 어쨌거나 예를 들면 수요에 대한 고민도 있어야 되지만 연구 개발하는 게 직업계고랑 일반 계고랑 달라야 되나요? 만약에 맞습니다. 직업계고가 아니고 영재고라 그러면 어땠을까요? 저는 교과서의 질이 교육의 질을 담보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일반 교과에 비해서 직업계고 교과가 7분의 1 정도 연구 개발비로 잡혔다라는 것은 다시 한번 교육부가 직업계 고등학교를 바라보는 시선이 어떤지를 보여주는 또 다른 한 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직업계 학생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권리임에도 불구하고 보이지 않는 곳곳에 이렇게 차별이 존재합니다. 만약에 이 사실을 직업계 고등학교 학생과 학부모들이 아신다면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심각하게 무겁게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정영애 여가부 장관께 질의하겠습니다. 여가부의 성폭력, 가정폭력 등 폭력 피해 여성과 가족을 지원하는 사회복지시설이 있죠? 예, 그렇습니다. 예, 이 사업이 지방사업으로 이양됐죠? 이양됐죠? 시설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 아니, 제가 말하는 건 성폭력이랑 가정폭력 관련해서 이 사업은 지방 이양 사업이 됐는데 이 문제는 뭐냐면 지자체 단체장의 관심에 따라서 또 지방정부 재정 여력에 따라서 이 편차가 심합니다. 그런 내용 아시나요? 예, 제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 예, 예. 파악해 보겠습니다. 예, 실제로 한 지자체는 작년 자체 예산이 줄어들음에 따라서요 여성폭력 피해자 치유 예산이 전액 삭감이 된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 설치되면 시설 운영에 대한 고정 예산이 투입돼서 시설 설치에 미온적인 지방자치단체도 여러 군데라고 합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폭력 피해 여성이나 아동의 경우는 되도록 신분을 노출되는 것을 꺼려서 집으로부터 멀리 있는 쉼터를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 장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맞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중앙정부가 재정에 대해서 좀 책임을 지면서 사업의 질을 높이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재정을 총괄하는 기재부 차관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예. 예, 고민 부탁드립니다. 이 사실 사업비가 그렇게 많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보건복지부와 여성가족부 소관의 사회복지시설의 종사자들의 처우 수준이 편차가 좀 심합니다. 자료 한번 봐주십시오. 비슷한 시설에서 같은 업무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 기준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다 다릅니다. 시설 유형별로 보면 장애인 생산품 판매 시설이나 한센 시설은 100% 준수율을 보이는 반면에 성폭력 피해 상담소는 75%, 가정폭력 상담소는 75.6%에 그치고 있습니다. 이렇게 처우 수준이 다른 것에 대해서 우리 여가부 장관께서는 고민 좀 해보셨나요? 예, 저희가 올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는 일부 시설을 제외하고 9% 예. 정도 이제 일반 시설은 조금 그에 못 미치는 예. 못 예, 미치지만 기재부 장관님, 예. 예, 이제 우 차관님 부탁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여가부랑 보건복지부 사회복지시설 편차가 심한 그 종사자들 한번 용역을 줘서 구체적인 원인을 분석하고 그리고 좀 개선 방안을 마련해서 중장기적인 로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의원님 맞고요. 예, 저희들 사회복지시설관 있지 않습니까? 다 저희들이 비교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 주신 대로 상대적으로 이쪽 좀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걸 단계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상향해가지고 평준화시켜 가고 있고요. 예. 관련해가지고 내년도 경우 야도 편하게 이쪽 분야에 대해서 처우 개선을 높였다 이렇게 예.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예. 2019년 이후에 여성폭력 피해자 지원시설의 임금이 전보다 인상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국가 방침에 따라서 이루어진 것이지 종사자 초과 급여가 증가된 것이 아니고 종사자 급여를 최저 생계 이상으로 맞춘 것뿐입니다. 이걸 좀 무겁게 받아들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 여건의 어려움은 알겠으나 국민들에게 질 높은 사회복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직렬의 처우 개선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치는 약자의 눈을 통해 미래의 눈이 되는 것입니다. 예산도 약자의 시선이 담겨져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미래의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함께 미래를 열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아까 국무회의 말씀하셨는데요. 저희가 그 고졸 취업이나 현장 실습과 관련된 내용들은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관련된 부처들이 협의를 해서 대책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구인철 부정실장께서 얘기하시는 대로 요즘에는 걸러서 올라가는 거잖아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니, 그러니까 그게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이게 국무회의를 올라가는 안건이 아니고요, 의원님. 사회부총리로서 역할을 제대로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사회부총리로서 사회관계 장관회의에서 관계 부처들과 고졸 취업 활성화 방안을 저희가 해마다 만들어서 발표를 했습니다. 교육부 장관으로서 먼저 자기 반성 해야 되는 그런 의원님, 제가 의원님 말씀하시는 걸 무겁게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뜻이 아니고요. 그동안에 19년부터 3년 동안 해마다 그것을 점검하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유은혜 장관은 전형적인 관료의 모습입니다. 적어도 너무 지나치게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어떻게 이렇게 주관적으로 속단하십니까? 주관적으로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계속 자의적으로 그런 속단하고 평가하시는 거에 대해서 동의할 수 마지막 없습니다. 판단은 시민이하고 국민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역사가 하는 겁니다. 그거는 의원님의 주관적인 판단일 뿐입니다. 동의하기 어렵고요. 그리고 일방적으로 그렇게 몇 명 교장이랑 통화했다고 해서 정책의 성과를 평가하지 마십시오. 마지막 판단은 국민과 심리하시는 것입니다. 특성화 고등학교의 교장 선생님들과 계속 협의하면서 만들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일방적으로 주장하십니까? 저는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이 아니고 객관적으로 얘기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그건 의원님의 네. 주관적인 판단이시죠? 네, 네.